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과연 내년에도 존재할까요?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할 회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혁신가 일론 머스크가 2026년 현재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서늘한 경고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AI가 인간의 도구가 될 거라고 믿어왔죠. 엑셀을 대신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기특한 조수 말이에요. 하지만 머스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제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취미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인간은 경제적 가치를 증명할 길을 잃게 될 거라고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건 그가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그 미래를 대비해 인간의 뇌에 칩을 심고 인간의 몸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만 대씩 찍어내고 있어요. 대체 머스크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서두르는 걸까요? 그가 말하는 2026년 이후의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요? 머스크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그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격은 얼마가 될 것 같나요? 사실 머스크가 이런 공포스러운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히 돈에 미친 사업가나 관심을 즐기는 어그로꾼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의 행보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아주 지독하고도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공포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머스크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아주 위험한 논쟁을 벌입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으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레리 페이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은 종차별주의자, 스페시스트군요. 라고 말이죠. 인공지능도 하나의 지적 생명체인데 왜 인간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는 논리였어요. 이 대화 한마디가 머스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폭주를 막을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인간 스스로가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광기 어린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왜 굳이 2026년을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지목했을까요?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흘린 단서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가 말하는 노동이 사라진 시대의 실체,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불을 거머쥘 소수의 비밀자. 그럼 2026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가 공장에 본격 투입되는 시점을 이때로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 몇 대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변곡점이죠. 지치지도 않고 불평도 없으며 인간보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이 1시간에 고작 몇 달러의 유지비만으로 가동된다면 어떤 기업이 인간을 고용하려 할까요? 머스크는 단언합니다. 2026년 이후 육체적인 노동은 완전히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는 취미 같은 일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스크는 2025년이나 2026년쯤이면 인공지능이 그 어떤 똑똑한 인간보다
영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변호사의 법률 분석, 의사의 진단, 개발자의 코딩까지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상. 자, 여기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이 지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로봇이 생산하는 엄청난 부를 인류가 나눠 갖게 된다는 장밋빛 미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머스크가 꿈꾸는 이 유토피아 뒤에는 아주 서늘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계와 합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뉴럴링크의 진짜 목적입니다. 머스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 즉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지금 우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정보를 주고받죠. 머스크가 보기엔 이건 너무 느린 방식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사이보그가 되는 것뿐이라고요. 이쯤 되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뇌에 칩을 심고 기억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어쩌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 불멸을 꿈꾸는 세상.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해요. 만약 내 기억과 지능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의 나는 정말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머스크가 제시하는 이 기계하고도 압도적인 진화의 길에 올라탈 것인가? 머스크가 말하는 이 미래가 조금 공포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도대체 그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의 성공 철학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제1원리 사고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비교를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라며 관습에 따르죠. 하지만 머스크는 모든 것을 원자 단위까지 분해한 뒤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사실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처음 로켓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로켓은 너무 비싸고 국가기관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재료인 알루미늄, 구리, 탄소 섬유의 원자재 가격은 전체 로켓 가격의 단 2%밖에 안 되잖아? 이 질문 하나가 스페이스 X의 시작이었어요. 중간 단계를 다 걷어내고 원재료부터 직접 만들고 로켓을 재활용한다는 정신 나간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거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2026년 지금 그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뺏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과거의 방식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노동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의 답은 명확해요. 바로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호기심입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내놓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오직 인간만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2026년 이후 살아남는 인간의 조건으로 호기심을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주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현장을 누빕니다. 전 재산을 다 잃을 뻔했던 2008년의 위기 때도, 테슬라 파산 직전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때도 그를 움직인 건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어요. 여러분, 머스크가 가진 천재성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벼랑 끝에서도 발을 내딛는 실행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관적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낙관적이면 적어도 무언가를 시도할 수는 있으니까. 자,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겁을 먹고 멈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머스크처럼 세상의 규칙을 재설계하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2026년 현재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간이 만든 거대한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해요. 인류의 구원자를 자처하는 그의 이면에는 악마적인 리더십이 공존하거든요. 그는 X, 과거 트위터를 인수한 뒤 수천 명의 직원을 단칼에 해고했습니다. 남은 이들에게는 하드코어하게 일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떠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죠. 그가 이렇게까지 스스로와 주변을 채찍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머스크에게 2026년은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 화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구에서 도태되느냐를 결정짓는 시기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요. 머스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해요. 성장의 시간이 바라본 일론 머스크. 그는 과연 미친 천재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일까요? 중요한 건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이란 건 언제나 고통을 동반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우리도 과거의 익숙한 사고방식을 깨부수어야만 머스크가 말하는 그 거대한 미래에 발을 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머스크가 예언한 노동이 사라진 시대,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하는 그 낯선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설레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인드셋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성장의 빛이 들어올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